거봐, 내가 올 거랬지. 안녕, 자비에. 치오리랑 프리나도 있네. 물의 신이시여. 우리 수석 카메라맨이랑 수석 스크립터 아니야? 즐거운 폰티날리아 축제 보내. 너흰 영화제를 보러 온 거야? 응, 겸사겸사 너희도 도와주려고 왔어. 지난 영화제 때 예상 밖의 일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영화 찍는 건 정말 재미있었거든. 화승총 픽처스 사람들이 다 모인 걸 보니 이번에도 영화제에 참가할 생각인 거지? 당연하지. 1년에 한 번뿐인 폰타인 연예계의 축제를 놓칠 스타가 어디 있겠어? 나한텐 폰타인 패션위크가 본 무대지만 영화제는 쏟아지는 주문을 받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기회니까 나도 놓칠 수 없지. 이번 영화제는 수상 항목도 많이 늘었어.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의상 디자인상. 사진만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최우수 촬영상도 생겼지. 그럼 우리도 할 일이 있겠는걸? 얼른 말해봐. 올해 화승총 픽처스는 뭘 찍을 거야? 그게 말이지. 뭐야? 자비에 표정이 왜 그래? 설마 또 수상한 투자자한테 속은 건 아니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똑같은 수법에 몇 번이나 당하겠어? 게다가 모두들 덕분에 지금의 화승총 픽처스는 자금도 넉넉해서 투자자 없이도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됐다고. 오히려 너무 자유로운 게 문제랄까? 응? 그게 무슨 뜻이야? 사실 원래는 전에 성공했던 경험대로 인기 소설을 각색한 상업 영화를 찍으려고 했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주인공 오디션을 보고 있었지. 그런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실수로 오디션장에 들어온 거야. 그 몽환적인 분위기와 쓸쓸한 눈빛. 너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때 느꼈던 충격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네가 직접 못 봐서 그래. 그 아가씨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 풍경과 공기까지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니까. 그럼 완벽한 여주인공을 찾은 거네? 아니, 오히려 정반대야, 친구. 내 대본은 그 아가씨를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 그래! 난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그 아가씨의 사연과 폰타인에 온 이유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래? 얼마 전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곁을 떠나버렸대. 그래서 그 친구의 고향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기러 왔다더라고. 그래서 쓸쓸해 보였던 거구나. 맞아. 그런데 사연을 듣고 나니까 영감이 번뜩 떠오르더군. 그 아가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 친구를 찾아가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예술 영화를 찍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대본을 새로 쓰겠다는 거야? 그건 너무 촉박하지 않아? 영화 촬영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다 못 찍으면 어떡해? 친구, 우리가 맨 바닥부터 두 화승총 사수를 찍으면서 겪었던 고생을 생각해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은 상황이야. 그렇긴 하지만 걱정 마, 페이몬. 나랑 치우리가 영화 기획안을 꼼꼼히 살펴봤어. 우리는 자비의 의견에 찬성이야. 어차피 대부분의 촬영 의상은 캐스팅이 확정된 뒤에야 제작에 들어가니까 내 쪽은 일거리가 딱히 늘어나지도 않아. 두 분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대본이나 빨리 끝내. 사실 나도 턱푼이나 뜯으면서 보는 상업 영화보단 관객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길 예술 영화를 더 찍고 싶어. 그건 나도 동의해. 유행을 선도하는 건 언제나 과감하게 남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프리나 감독이야. 아니, 역시 화승총 픽처스답다고 해야 하나? 다들 예술혼이 넘치네. 그나저나 대체 어떤 여주인공이길래 다들 입을 모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술 영화를 찍겠다는 거야. 콜롬비나? 네가 왜 여기 있어? 안녕. 방금 근처를 산책하다가 너희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슬쩍 와봤어. 너희 콜롬비나 씨랑 아는 사이야? 당연하지. 설마 너희가 말한 여주인공이 콜롬비나였어? 하긴. 근데 콜롬비나, 폰타인에는 혼자 온 거야? 응, 전에 말했잖아. 노드크라이가 안정되고 나면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다고. 비밀의 집에 가서 네페르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폰타인에서 영화제가 열리니까
놀러 가보라고 추천해주더라. 떠나기 전에 라우마한테도 들렀는데 내가 밖에 나가는 걸 엄청 기뻐해줬어. 근데 라우마랑 네페르가 해준 조언이 조금 달라. 어? 어떻게 다른데? 라우마는 여행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보라고 했어. 꽤 좋은 조언 아닌가? 여행은 원래 그렇게 즐기는 거지. 그럼 네페르는? 낯선 사람을 믿지 말 것, 낯선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 것. 아, 네페르다운 조언이네. 호자도 이해는 가. 그만큼 콜롬비나 너를 많이 걱정한 거겠지. 응, 그래서 두 사람의 조언을 합쳐보기로 했어. 먼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치오리. 응? 너희도 왔구나? 즐거운 폰티날리아 축제 보내. 왔어? 슈브르즈 대장? 아, 영화제 기간이니까 슈퍼스타 슈브르즈라고 불러야 하나? 사인 좀 해줄래? 적당히 해. 일은 다 봤어? 공작이랑은 얘기 끝났고 최고 심판관님께도 말씀드렸어. 폰티날리아 축제 기간 동안 모범수들한테 바깥바람 쐴 기회를 주기로 했지. 물론 특별 순찰대에 감시가 붙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공작, 오랜만이야. 즐거운 축제 보내. 그럼 베로니크랑 바티스트도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밖에 나와서 햇볕 좀 쬐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이 아가씨는 너희가 여행 중에 새로 사귄 친구인가?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던데. 마침 잘 됐다. 두 사람한테도 소개해줄게. 이쪽은 콜롬비나. 우리가 노드크라이에서 사귄 친구야. 반가워, 콜롬비나 씨. 폰타인에 온 걸 환영해. 여기 날씨는 잘 맞아? 야.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아주 마음에 들어. 노드크라이보다 훨씬 따뜻한 것 같아. 그럼 난 왜 맞은 거지? 안 돼? 여긴 길가에 핀 꽃도 예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나랑 잘 얘기해줘. 빨리 모두랑 친구가 되고 싶어. 설마 너 이런 행동을 친구 사이여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사고방식이 좀 독특하네. 너희 친구 혹시 좀... 콜롬비나, 우리가 말 안 해줬으면 폰타인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대씩 때릴 생각이었어? 친구하고 싶은 사람만. 그래도 안 돼! 이런 건 친구가 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알겠어. 명심할게. 정말 재미있는 아가씨네. 그럼 우린 이제 친구야? 물론이야. 여행자의 친구면 내 친구지. 두 사람 참 독특한 친구를 사귀었네. 설마 콜롬비나가 그 여주인공이야? 그럼 너희가 말한 그 분위기가 뭔지 대충 알 것 같네. 슈브르즈, 너는? 이번에도 우리랑 같이 영화 찍을 거야?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자비의 감독이 영화의 방향성을 바꾼 뒤로는 내가 나올 장면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 마침 다른 데서 제안이 와서 이번에는 다른 촬영팀의 화승총 관련 배역 지도를 맡기로 했어. 어머, 대장급 화승총 사수는 역시 인기가 많네. 상황에 맞게 불려다닐 뿐이야. 너희도 촬영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언제든 도와줄게. 그래서 말인데요. 슈브르즈 씨, 혹시 폰타인성 근처 경치 좋은 곳 중에 아직 다른 팀이 선점하지 않은 촬영지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 이번 영화제는 참가팀이 워낙 많아서 아마 다른 팀이랑 시간을 조율해서 번갈아 쓰는 수밖에 없을 거야. 역시 그렇군요. 촬영지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 응, 갑자기 각본을 바꾸는 바람에 기존에 예약한 실내 세트장은 쓸 일이 없어졌고 경치 좋은 야외 촬영지는 거의 다 예약이 찼거든.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해줄까? 멋지고 근사한 데다가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장소가 있거든.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고? 빨리 말해줘! 여기서 말해? 모처럼 모두를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난 놀랄 사람 명단에서 빠질래.
여기서부터 따로 움직이자. 나랑 프리나 감독은 콜롬비나를 데리고 성안을 둘러보면서 촬영 때 조명이나 메이크업을 상의해볼게. 어때, 콜롬비나? 그래도 돼? 다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콜롬비나, 이번 여행은 그냥 마음 편히 즐기면 돼. 알겠어. 그럼 전 여행자와 함께 공장님이 말씀하신 촬영지에 가볼게요. 어쩌면 대본에 영감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공작도 있으니 난 이만 가볼게. 어쩌면 나중에 촬영장에서 마주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 촬영지가 대체 어디야? 비밀스럽게 구이긴 빨리 길 안내해줘. 거기로 가는 게 길이라고. 누가 그래? 에? 우와, 말도 안 돼! 라이오슬리! 윙갈레트호를 수면 위로 몰고 온 거야? 멋지고 근사한 촬영지. 맞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윙갈레트호는 원래 물속 메로피드 요새에 두는 거 아니었어? 맞아. 게다가 이렇게 큰 배를 유지하는 건 꽤 힘든 일이지. 페이몬, 이걸 관리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 감도 안 와. 그냥 거기 놔뒀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유지비가 상당해. 그러니까 차라리 축제 기간에 임대해주고 관리 자금을 버는 편이 나아. 게다가 이 배는 평소 메로피드 요새의 죄수들이 관리하거든. 자신의 노동 성과가 축제에 쓰이는 걸 보면 죄수들에게도 사회적 교육이 되지. 우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구나. 어때, 자비에? 우리 예술 영화를 찍기에 괜찮은 촬영지 같다? 떠올랐다! 여러분, 좋은 영감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드나 봐. 원래 시작이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동안 작품의 도입부를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거 참 기쁜 소식이네. 여기로 데려와줘서 고마워, 라이오슬리. 감사는 아직 일러. 이 배를 촬영에 쓸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설마 윙갈레트호를 빌린 사람이 있는 거야? 맞아. 어제 막 계약됐어. 임차인이 통이 큰지 흥정도 안 하더라고. 사실 임대료 때문에 포기한 촬영팀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그럼 공장님, 혹시 그분이 윙갈레트호를 빌린 이유를 아시나요? 협상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았어. 다만 책상 위에 어업 허가증이랑 영업 허가증 같은 게 놓여 있더군. 아마 레스토랑을 차리거나 수족관 같은 걸 운영하려는 거겠지. 수상 레스토랑? 듣기만 해도 끌려. 근데 수족관도 괜찮겠다. 배 위 풍경이 좋아서 데이트 코스로 딱이야. 지금은 선장이 아니지만 너희가 윙갈레트호를 마음에 들어하니 나도 뿌듯하네. 영화 촬영은 윙갈레트호 홍보에도 도움이 될 테니 새로운 선장님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어. 행운을 빌게. 이렇게 보니까 윙갈레트호 진짜 크다. 안에도 이렇게 넓은 방이 있을 줄이야. 대체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빌린 걸까? 안녕? 누구 없어? 어디 볼일 보러 나가셨나? 이렇게 큰 배를 그냥 방치한다고? 쪽지 같은 것도 안 남겨놨네. 내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 누구 없어? 실례할게. 누구야? 대낮부터. 겨우 편하게 잘 곳을 찾았는데 이걸 깨우네 진짜. 미안한데 수족관은 아직 영업 안... 왜?
잠깐만 기다려. 아이, 젠장! 이 차림으로 나가버렸잖아. 내 외출복은 어디 갔지? 어제 술 취해서 분수에 빠지는 바람에 세탁했던가? 안 돼! 이 차림으로 쟤네를 만나야 하는 거야! 우리가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네. 시틀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내 옷차림에 대해 이런 반고도 하지 말라고! 어떤 코멘트도 금지야, 알았어? 알겠어. 아무 말도 안 할게. 정말?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분명히 방금! 잠깐, 방금 그건 속마음인가? 아, 맞다! 이걸 깜빡했네! 완전 창피해! 칭찬을 듣고 해발레 좋아한 모양새가 돼버렸잖아! 잠깐, 이 기술 쌍방으로 적용되는 거였지? 그럼 설마 지금 내 생각도 여행자한테 다 들은 거 맞잖아! 뭘 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희 여기엔 무슨 일로 왔어? 이 사람은 또 누구고? 안녕하세요. 폰타인에서 영화 감독 겸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자비에라고 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가 좀 늦었네요. 영화? 어쩐지 어떻게 여기서 다 마주치지 싶었는데 너희도 폰티날리아 영화제를 즐기러 온 거구나? 맞아! 정확히는 자비에 감독이랑 같이 영화를 찍고 있어. 이 배에서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러 온 거야. 그래서 이 배 시틀라리 네가 빌린 거야? 뭐? 내가? 배를 빌려? 나한테 진짜 그런 돈이랑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를 빌려 세계 일주를 하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는 할머니는 아니야. 그럼 왜 그런 차림으로... 아니, 내 말은 왜 윙갈레트호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이번 폰티날리아 영화제 때 내가 좋아하는 라이트 노벨이 영화로 나온다길래 첫 상영을 보려고 폰타인에 왔어. 원래는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방을 잡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침대가 영 안 맞더라고. 며칠이나 잠을 설쳤지. 그래서 방을 빼고 다른 숙소로 잡으려고 했는데 축제 기간이라 주변 숙소가 전부 꽉 찼지 뭐야? 아무리 그래도 다리 밑에서 잘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길가에 있는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지. 우와, 배 경비원 같은 건가? 프런트 업무야. 급여는 좀 적지만 영화제 기간 동안 숙식에 술까지 제공해주고 일도 어렵지 않아서 해보기로 했어. 그런데 용케 고용됐네. 내가 이 일을 못할 사람처럼 말하지 마. 내 고용주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수족관은 아직 영업 안 한다고만 하면 된다고 했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래. 꽤 자유로운 편이야. 그렇게 쉽다고? 응, 나도 좀 놀랐어. 근데 아래층에 가보면 알 거야. 수조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대답도 틀린 건 아니지. 그럼 선장님이 촬영 관련 문의에 대해 따로 지시하신 건 없을까요? 여기 가판에서 꼭 멋진 장면을 찍고 싶어서요. 그건 딱히 들은 게 없는데. 아니면 너희가 직접 물어볼래? 고용주가 여기 있었구나. 그럼 그 선장 성격은 좀 어때? 미리 알고 가려고. 성격은 나쁘지 않아.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지내는 방이 좁으면 더 큰 선실로 바꿔주겠다고도 했어. 연기 주인에선 내가 사람을 부리는데 이 사람은 나를 부리는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배려받는 기분이랄까. 좋은 상사 같네. 근데 혼자 계속 뭘 하느라 바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도 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어디 보자. 선장실은 이쪽이네. 잠깐!
이 차림으로 가기는 좀... 됐다. 어차피 신경 안 쓸 것 같으니까 따라와. 기요틴? 나왔어. 여기 손님들이 문의할 게 있대. 전에 말하지 않았나? 방해하지 말라고. 손님한텐 수족관 아직 안 열었다고 말... 산드로네? 너 산드로네야? 응? 너희 아는 사이였어? 산드로네! 몸은 좀 어때? 우리 기억나? 네가 떠난 뒤로 다들 많이 힘들어했어. 다들 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시틀라리, 이 사람 먼저 응접실로 안내해서 차 한 잔 내주겠어? 이 두 사람과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알겠어. 자비의 감독, 이쪽으로 와. 산드로네? 정말 어디를 가든 너희랑은 꼭 마주치네. 너 괜찮아? 분명히 그 전투에서 네 코어가... 도토레 그 망할 자식한테 파괴됐지. 맞아. 하지만 보다시피 지금은 멀쩡해. 큰 문제도 없고. 뭐, 아마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돌아왔는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왜 만나러 오지 않은 거야?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응? 그때 날 구해줘서 고마워. 뭐? 착각하지 마. 그때 널 구한 건 술식을 완성하고 도토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였어. 뭐,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모두를 구한 건 너야. 그만해. 나 혼자 한 일도 아니잖아. 내 명석한 두뇌가 계획의 일부를 맡았을 뿐이지. 물론 그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긴 했지만. 알지. 넌 항상 대단했잖아. 근데 넌 대체 어떻게... 뭐랄까... 생명 잃은 기계 부품 덩어리에서 지금 모습으로 변했냐고? 조금 돌려 말하려고 하긴 했지만 대충 그런 질문이었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젠장... 여긴 어디지? 우리가 이긴 건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지? 설마 그 미친 자식의 실험 창고안은 아니겠지? 폰타인의 장식이랑 과거의 서적. 침착하자. 자가점검 프로그램 가동. 손상 범위 분석. 복구 불가능한 비핵심 부위는 전력 차단. 이를 기반으로 행동 모듈 재구성. 코어의 손상이 심각해. 도토레, 이 개자식. 블러니아? 블러니아, 일어나! 가동! 너 나보다 더 심하게 망가졌구나. 기체의 기어와 에너지 회로가 거의 다 파손됐어. 코어도 나처럼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재가동조차 불가능해. 이 상태면 내가 고친다고 해도 아마... 너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핵심 에너지를 그 모자 녀석의 코어랑 술식진을 보호하는 데 써버린 거지. 술식진... 다행이다. 술식진의 원형은 아직 남아있어. 이 망가진 몸으로 술식진을 실행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 술식진 가동. 연상 코어를 나의 체내에 연결. 역시 연상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의 모든 동작 에너지 공급 차단. 사고 모델만 유지. 제발 간단한 지문 하나만 되니까. 검색. 새 달의 권능을 지닌 채 살아있는 달의 신, 즉 달의 새 여신의 개체수. 하나. 역시 해냈구나. 콜롬비나, 네가 돌아왔어.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자가점검 결과 내 코어의 손상도는 내가 연구 정지될 정도의 수준이었어. 대체 뭐가 코어를 재가동시킨 거지? 내장 메시지? 코어 재가동 이후에만 확인 가능? 마지막 유산. 얼른. 설마 네가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왜 유산이 이제야 발동된 거지? 발동된 계기가 대체 뭘까? 저건 신의 눈? 아니, 이건 별의 쐐기? 별의 쐐기? 그래, 일종의 아주 희귀한 신의 눈이라고 보면 돼.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스네즈나야, 정확히는 우인단의 과거 연구에서는 보통 제3강림자와 연관이 있다고 봤지. 제3강림자? 신의 심장이 그자의 유골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별의 쐐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너희 유골에 대한 것도 알아? 하긴 너라면 딱히 이상할 것도 없네. 어쨌든 천리는 제3강림자의 유골로 7개의 신의 심장을 만들어서 자신이 구축한 7집정관 체제를 공고히 했어. 그리고 신의 눈은 그 체제의 산물이지. 다시 말해 신의 눈의 출현도 어느 정도는 제3강림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신의 눈 소유자는 신의 눈을 통해 원소력을 다룰 수 있지. 별의 쐐기를 지닌 경우도 마찬가지야. 차이점이 있다면 별의 쐐기 소유자가 원소력을 사용할 땐 가끔씩 티바트 밖에서 온 것 같은 특수한 힘의 성질이 발현돼. 이 힘은 신의 눈이 나타날 때 제3강림자의 유골에 있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으로 여겨져. 그래서 별의 쐐기라고 불리는 거야. 신의 눈은 강한 염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 별의 쐐기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물건이니까. 그럼 너도... 뭐?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전에도 말했지만 난 싫어하는 거라면 차고 넘쳐도 특별한 소원 같은 건 없어. 이게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나도 몰라. 다만 전투 때 코어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유산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이 별의 쐐기가 나타나준 덕분에 알랭이 남겨둔 두 번째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지. 코어가 재가동된 뒤 나는 손상된 몸을 복구했어. 그리고 플로니아에게 남아있던 일부 계산식과 술식진을 이 몸에 이식했지. 설마 플로니아는... 안타깝지만 아마 복구는 불가능할 거야. 미안. 아까 말한 마지막 유산 말인데. 알랭도 살아있을 때 나랑 소원에 대해 얘기했었어. 나에게 언젠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길 거라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남겨둔 거지. 전혀 몰랐어. 알랭은 날 가장 자랑스러운 걸작이라고 했어. 자화자찬 같지만
이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기도 해. 알랭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나와 플로니아의 내부 구조를 연구해봤어. 플로니아는 본질적으로 연상기계라 원리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내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알랭, 그 오토마통공의 위대함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어. 나는 내 구조를 모방해서 너희가 잘 아는 캐서린을 만들어냈지만 그건 이 몸의 껍데기만 흉내낸 수준에 불과해. 그치만 캐서린을 만든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캐서린이 인형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니, 알랭의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특히 나의 코어와 관련된 기술은 아직 나도 그 원리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런 알랭에게 유산 하나쯤 숨겨두는 건 식은 죽 먹기였겠지. 이 기회를 도토리 따위에게 낭비해버린 게 아쉽네. 그래도 그땐 그놈 뜻대로 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어. 네 말대로면 이 세상이 나한테 엄청난 빚을 졌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네. 그래서 산드론에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배를 빌리고 무슨 포가증까지 발급받았다며? 아, 그건 예전에 살던 집에 가보고 싶어서야. 알랭이 살아있을 때 나랑 같이 지내던 곳 말이야. 유산 속 메시지에 따르면 이 두 번째 기회 말고도 알랭이 뭔가를 더 남겨뒀대. 아마 나랑 알랭이 살던 집에 있겠지. 어쩌면 그걸로 재가동된 코어에 남아있는 오류를 해결하고 내가 별의 세기를 얻게 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그냥 거기로 가면 되잖아. 그게 어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 폰타인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았나? 지난 수백 년 동안 폰타인의 수위가 계속 상승했다는 걸 잊은 건 아니지? 내가 살던 집은 이미 물속에 잠겼어. 그러고 보니 그랬지. 수위가 높아지고 지형이 변했으니 집에 돌아가려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그동안 쌓인 퇴적물과 장애물도 치워야 해. 하지만 폰타인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허가 없이 수중 누적을 발굴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나도 잠수한 첫날에 멜리진한테 바로 걸렸지. 그럼 허가를 신청하면 되잖아. 아, 설아. 폰타인성의 업무 효율은 여기 살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 게다가 난 우인단 집행관이야. 여기에 얽힐 외교 문제를 생각하면 멜모니아궁 행정관들이 골치 좀 아플걸. 그래서 그냥 제일 발급받기 쉬운 어업 허가증을 신청한 거야. 제출해야 할 서류도 별로 없고 기요틴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순조롭게 처리되더라. 이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글쎄, 애초에 그 집은 내 자산이야. 난 그냥 어업을 하면서 겸사겸사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뿐이라고. 물론 물고기도 몇 마리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놓긴 해야지. 그래야 단속 나온 행정관한테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프런트 직원까지 뽑은 거야. 알겠어. 근데 모처럼 수족관 영업 허가도 받고 이렇게 큰 배까지 빌렸는데 그냥 두기엔 좀 아깝다. 너희가 진짜 수족관을 열고 싶으면 해도 돼. 난 막을 생각 없어. 배에 있는 시설도 마음대로 써. 난 그냥 예전 집으로 돌아가서 알랭이 말한 유산이 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너희는 왜 내 배에 올라타 있는 건데? 진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방금 분위기도 심상치 않더니만. 내가 자리까지 비켜줬으면 충분히 배려한 거 아니야? 연기 주인이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을 거라고. 그치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그냥 술법으로 확 엿들어버려? 아니야, 스텔라리. 넌 델샤몬이자 흑요석 할머니잖아. 그런 짓을 했어야 되겠어? 열받아 죽겠네.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나. 감히 이 할머니를 문 밖에 이렇게 오래 세워두다니. 나온 것 같아요. 별일 없었지?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해? 둘이 기요틴 씨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가 보네? 걱정 마, 얘기 잘 끝났어. 산드로네가 여기서 영화 찍는 건 허락했는데 대신 본인이 없을 때만 하래.
없을 때? 응. 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 너희랑 마주친 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지. 말했듯이 내 코어의 손상이 심각해. 유산이 가동됐어도 프로세스엔 여전히 불안정한 오류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오류들부터 처리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모두를 만날 생각이야. 아무튼 촬영 일정을 미리 산드로네한테 공유해줘. 그럼 알아서 자리를 피해줄 거야. 이거 참 기요틴 씨께 폐를 끼치게 됐네. 이 정도는 괜찮아. 대신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산드로네가 여기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꼭 비밀로 해줘. 알겠어. 꼭 명심할게. 그리고 시틀라리! 응? 누가? 기요틴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지? 설마 이 장어 때문인가? 뭐? 우인단 집행관? 서열 7위? 이런 걸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여행자한테 네 이야기를 들었어. 듣고 나니까 숨기면 안 될 것 같더라. 만약 네가 우인단 집행관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받아들일게. 그래도 걱정 마. 이 배의 객실은 계속 써도 돼. 넌 여행자의 동료니까 내가 이 정도 대접은 해야지. 뭐야, 생각보다 꽤 괜찮은 녀석이잖아. 난 상관없어. 카피타노만 해도 우리 나타에 큰 도움을 줬고 우인단이라고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건 우리도 알아. 게다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자기 밥값은 해야 한다는 도리도 모르겠어? 타국에 와서 나이나 경력을 내세울 생각 없어. 응대 업무가 딱히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시틀라리 대샤먼? 그냥 시틀라리라고 불러. 그 호칭은 괜히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알겠어, 시틀라리. 당분간 나는 뭘 좀 찾아야 해서 여행자랑 같이 물속에 자주 들어갈 거야. 그땐 이 배를 부탁할게. 물속에 같이? 자주?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볼일이 생기면 평소처럼 나를 찾아오면 돼. 다만 오늘은 바로 나가볼 생각이야. 너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지? 나도 혼자 가려고 했는데 여행자가 내 몸 상태를 걱정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이 할머니의 심리 상태는 아무도 걱정 안 해주는 거야? 뭐? 너희 너무 오래 나가 있지는 마.